자, 우리 고등학교 때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 뭐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 이런 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위대하다도 모자라서 이제 뭐 아버지, 엄마를 붙이는 거죠. 클래식 음악의 본래의 목적이 뭐죠? 귀족들의 오락거리였어요. 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취향에 맞는 것을 만들어준 것이 그 목적입니다. 천박하죠. 그냥 그런 것입니다. 예. 오락을 천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런 거란 거죠. 목적 자체가 그리 썩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대한이라는 말을 쉽게 붙이는 것을 보면 인간이란 음악가들은 그러고 싶은가 봐요. 누군가 자신을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린 것처럼 그것도 지독하게 걸린 걸로 보입니다. 인간들이 다 그러하죠. 인간은 누구도 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침팬지를 보면서 저 새끼는 위대하네 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인간은 누구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한 그냥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도 위대합니다. 아직까지 살아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면 단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며 살아간다면 이건 천박한 인간이에요. 이것만 피하시면 돼요.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만 피하셔도 여러분들 위대한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들이 대통령이든 왕이든 철학자 정치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를 강요하거나 정치적 노예로 삼는 자는 가장 천박한 인간이에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일 같은 사람들, 시진핑 같은 사람들, 한국에 누가 있죠? 윤석열 씨가 있죠? 이 윤석열 씨는 윤석열이 맞나? 하여튼 이름 정확히 알고 싶지 않은데 윤석열 씨는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거 자체가 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해를 가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군대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거지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공격을 했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이렇게 누군가를 해를 끼치며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위대하다는 말에 속아요. 자, 이것만 하지 않아도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크레시 작가는 그래서 누구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철학이 없는 작품이 어떻게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어 문법부터 한번 봅시다. 영어 문법은 그러면 언제, 왜,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결국엔 태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태생이 출발했는가? 그러니까 의도가 중요한 거죠. 의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다른 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 의도가 목적이니까. 클래식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귀족에게 알람방구 끼기 위해서 했다면 그 의도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어떻든 간에. 이거에 대한 챗GPT로 물어보면 영어 회화에도 적용됩니다. 독해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이 교육사 언어학과 다 했다고 합니다. 영어 문법의 시작은 뭘까요? 바로 중세에서 중대 초기 라틴어 중식 교육, 라틴어 교육이에요. 이게 대략 14에서 17세기에 시작했던 거예요. 왜 유럽에서는 라틴어가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라틴어 학문의 표준이었고, 라틴어가 학문의 표준이었고, 문법 교육은 라틴어 문법 규칙을 암기하는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죠. 그래서 라틴어가 학습의 표준이었기 때문에 하물며 독일어로 라틴어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열등한 언어로 취급받았고요. 영어도 그랬다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로 오면 한국이죠, 한글. 한글이 지배계급에서는 한자를 쓰니까 한자가 아닌 한글을 무시받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 라틴어 쓰는 지배계급은 언어로서 결국 누군가를 노예로 삼는 겁니다. 피지배계급을 누르기 위한 도구가 언어였어요. 그게 유럽에서는 라틴어였고 우리에게선 한자였죠. 태도가 안 좋아 아주. 자, 이런 목적을 갖고 사용되기도 했어요. 라틴어 문법 규칙을 암기하는 형태였습니다. 라고요. 영어는 당시 천박한 언어로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어 발음 미국식으로 하면 되게 뭐
뭐 귀족 같은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천박한 언어였습니다. 제가 진짜 천박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랬다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진실은 시대마다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상대적이란 말은 뭡니까? 위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취급받아 문법을 따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어를요. 그래도 했으니까. 문법 없이도 했으니까. 18세기 이후 표준 영어의 필요성이 생겨요. 그 이유는 산업혁명이나 식민지, 결국 식민지 노예가 필요했던 시대였고 이들과의 대화를 하기 위한 표준 영어가 필요했던 거죠. 인쇄기 보급 등등등 뭐 정확한 영어에 대한 수요가 생기겠죠. 그리고 영어를 교육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어를 라틴어처럼 분석하는 시도가 시작되었고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그 당시에 교육하는 사람들은 라틴어 교육법이 그들의 표준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영어에 그대로 접목시켰다는 얘기예요. 영어를 라틴어처럼 분석한 거죠. 그 주어, 동사, 목적 어쩌고저쩌고 문법 규칙을 그저 정립하게 된 거예요. 인물이 이런 사람들이 정립했습니다. 이들은 올바른 문장이라고 해놓고 무슨 올바른 문장? 가르치려고 문법책을 쓴 것이죠. 19세기 1세기가 되면서 학교 교육이 표준화가 되죠. 대중교육이 시작됩니다. 프로이센이 들어오면서 대중교육이 뭡니까? 한 반에 뭐 20명, 50명, 70명 뭐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표준 언어 교육이 필요해졌고 그 문법이 핵심이 되었음. 그러니까 시대가 이것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라틴어 교육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라틴어 교육받은 사람들이 영어를 그렇게 강의하다 보니 그들이 알고 있는 게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교육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How?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문법은 결국 번역식 교육법이죠. Translation Method입니다. 이 주요 방식을 자리 잡게 되죠. 다시 고전어 교육 방식, 라틴어 교육 방식이 영어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왜 지금도 문법을 가르치는가? 요거는 챗GPT가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 내가 수정해 줄 건데 얘 생각에는 표준화된 시험에서 문법 측정 기준을 찾기 때문이다. 근데 문법 측정 기준이 거의 없어요. 수능에서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 제가 다시 말하면 영어의 문법이 어려워서 영어 강사에겐 큰 수입원이 되고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법은 사라지기 쉽지 않아요. 누구를 위한 거죠? 영어 강사나 영어 선생님을 위한 거지 학생과는 상관이 없어요. 언어인 영어를 시험으로 결국 돈을 벌 수 있죠. 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영어인 언어죠. 언어는 언어 습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문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챗GPT도 알고 있군요. 챗GPT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끝에 와서.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챗GPT가 말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 습득은 원래 문법을 배우는 방식이 아니라 노출에 따른 패턴 학습. 이 노출에 따른 패턴 학습입니다. 이거 빼야 돼요. 노출과 패턴 학습이 아니에요. 노출에 따른 우리의 뇌가 패턴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찾아낸다요. 스스로 한번 붙일게요. 패턴을 찾아내서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기 제2 언어 습득이나 몰입식 교육으로 문법 교육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몰입교육이라는 것도 잘못 알고 있는 분들 많아요. 무조건 미국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많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도 몰입교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영어 리스닝을 한다 생각할까요? 영어 리스닝을 하실 때 영어를 한 편을 보시면 2시간 동안짜리를 여러분 그냥 듣게 되죠. 이게 몰입교육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몰입교육이라는 게. 그냥 영화를 보시면 2시간 동안은 영어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게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영어 단어 설명하지 않죠? 문법 같은 거 설명하거나 뭐 관용구 설명하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몰입교육은. 그러니까 몰입교육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치지 않는다요. 가르치지 않아야 우리 뇌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 패턴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영어 강사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비천한 음악. 클래식 음악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해도 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위대하지 않아요. 위대하단 말을 함부로 붙이면 위험해집니다. 그들이 절대자가 되거든요. 자, 우리의 cultural 문화는 이제 bias, 편향돼 있다는 거예요. toward fine art, 순수 예술 쪽으로 편향돼 있어요. There's creative product, 그러한 창의적인 작품들은 have no function other than, 즐거움 말고는 다른 기능이 없어요. 즐거움이다. 이것도 천박하죠? 즐거움만을 추구한다는 것도 천박한 거예요, 사실은. craft object, 기능성 그러한 물건들은 less worth, 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기능이 없어야 돼. function, 기능이 없으면 위대한 순수 예술이고 기능이 있으면 천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because they serve everyday function, 일상생활의 기능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기능이 있다는 건. 그래서 they are not purely creative, 순전히 창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뭘 뻘쭘하죠, 그렇죠?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비전은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문화적으로 cultural, historical, 역사적으로 relative, 상대적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상대적이에요. 시간에 따라 바뀌고 문화에 따라 바뀝니다. 그러면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Most contemporary high art, 순수 예술을 하이 아트라고 말하기 하거든요. 높은 예술이다. 그러니까 지가 높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박할 수가 있나? 가장 현대의 그런 순수 예술은 begin as a sort of craft, 기능, 일부는 어느 정도의 기능성을 가지고 시작돼요. 자, composition, performance, 어떤 컴포지션, 작곡하고 퍼포먼스, 연주하는 거죠. 우리가 부를 클래식 뮤직의 이런 클래시컬 뮤직의 이런 연주나 어떤 작곡은 begin as a form of craft 뮤직, 기능성 음악으로 시작했어요. satisfying required function,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기능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게 뭐죠? Catholic Mass, 종교죠. 카톨릭 미사에서 사용되는 게 목표예요. 그 기능이 뭐죠? 그냥 종교 음악이에요. 종교 음악. 이게 어떻게 위대합니까? 그리고 specific entertainment needs, 구체적인 어떠한 특정한 그런 엔터테인먼트, 오락을 위한 욕구, 로얄, 페이트론, 귀족의 어떤 왕족의 후원자들을 위한 니즈에 맞춘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떻게 위대합니까? 예? 왕족의 뭐라고요?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엔터테인먼트. 예를 한번 들을게요. For example, chamber music은 really was designed to perform, perform, 공연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었는데 chamber에서, chamber 뭐냐? 방이죠. 자그마한 방인데 small intimate room, 조그마한 사적 공간이에요. wealthy home, 아주 부유한 집안에 있는 조그마한 그러한 은밀한 공간에서 연주하는 겁니다. 흔히 백그라운드 뮤직으로서, 배경음악으로서 쓰였다는 겁니다. 배경음악이에요. 예, 예를 듣고 있는 클래식은 The dance composed by, 그 댄스 famous composer, 유명한 작곡가 바하, 그쵸, 여러분 좋아하는 쇼팽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그들이 작곡한 그러한 댄스는 본래 오리지널리 인디드, 사실상은 accompanied dancing, 춤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다시 뭐죠? 그냥 백그라운드 뮤직으로서 나이트클럽에서 음악이 나오면 여러분 어때요? 뒤에 음악을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죠. 야, 음악 기분 좋다 정도. 그러니까 기분 좋다라는 말은 오케이. 근데 위대하다는 말은 no. 자, 그럼 오늘날 with context, 상황이나 펑션, 기능이 they were composed, 그들이 작곡되었을 당시에 그런 것들이 gone, 사라졌어요. When listen these music, these works, 이러한 작품을 fine art, 순수 예술로서 듣고 있어요.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순수하단 말 좋아하지 마세요. 편갈라서 얘는 순수해, 이런 말은 가장 위대한,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하다는 그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 위대하다는 말은 위험하다와 같은 말이다. 다시 한번, 위대하다라는 말은 위험하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 이유는 위대하기 때문에 얘가 절대 반지처럼 절대자가 돼요. 바하나 쇼팽이 위대하다 그러면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절대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곡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따져봤는데요. 하여튼 간에 문법으로 인한 우리의 영어 세계는 결국 망가지게 된 이유가 문법 때문이에요. 이유는 문법으로 배운 사람은 지독하게 문장 볼 때마다 주어 동사가 보이게 돼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안경을 색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배울수록 더 망가지는 게 영어다 라고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몰입식 교육을 한다는 건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배우느냐? 그건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룹을 가지고 타이완어였나? 하여튼 태국어를 가르쳤더니, 태국어군요. 태국어를 가르쳐서 준 원어민급이 되었던 사례가 있어요. 이걸 성공한 분이 B라는 그룹, 이분들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란 말은 학습의 도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을 통해 중국어를 동일하게 가르쳤는데 이건 실패했어요. 원어민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준 원어민이 되지, 영어가 스피킹 안 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결국에는 이분들은 문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배웠던 어떤 학습을 인해서 그 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 문장을 보면 주어가 보이고 동사가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 언어를 분석하면서 보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습관이 되는 사람들은 이 나쁜 습관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벗겨내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제 강의도 어찌 보면 거기에 맞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주어 동사를 보지 않고 들어가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